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는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9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또 포인트였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어제 국내 장에서도 최근의 시세에서도 여기저기 조금 기회는 많아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다소 어지럽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같이 살피면서 밤사이 뉴스까지 점검해 보시죠. 자, 어제 국내 증시 흐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16%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밸류업 쪽에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고 고퍼 섹터에서 차별화 움직임에 영향을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개수 대비 모처럼 상승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하루였던 어제였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어제 1% 이상 뛰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성장주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2차 전지, 엔터, 게임 등의 종목군에서 반등 흐름 나왔고요. 상승 종목 개수가 1,100개가 넘어가는 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었는데 이제 YTD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까지 1.4% 정도 남겨뒀습니다. 하반기 시작하고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코스닥이네요. 어제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똑같은 뉴욕장의 분위기를 같이 연결받았는데 대만은 TSMC의 사상 최고가 경신 이슈 속에 1% 상승했고요. 일본과 코스피는 소폭의 약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화권장에서 상해종합과 홍콩은 좋지 못했죠. 1% 내외의 낙폭이 생각보다 키워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TSMC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괜찮았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상향한 점 그리고 매출 생산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TSMC와 AI 반도체군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삼성전자도 따라가주면 좋을 텐데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어제는 강보합 정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일정상으로 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등장했고요. 2차 파업이 또 15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형 반도체는 강한데 후속 반도체 종목군이 상반기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반도체 라인에서 주도주가 등장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간 외에서는 네오셈과 오킨스전자 이 두 종목이면 CXL 이슈가 되겠죠. CXL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고요. DIT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부장 업체에게 주문 혹은 발주를 넣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영향을 주면서 일부 종목이 반도체 시간 외에서 강세 기록했네요. 2차 전지에선 어제 LG 엔솔의 잠정 실적 이슈가 있었죠. 매출과 영업이익 YOY 기준으로 모두 다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LG 엔솔은 0.3% 올랐죠.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어제 강했던 가운데 코스피 쪽 종목보다는 일단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괜찮았고요. 에코프로 6%, 에코프로 BM 4%, 에코프로 머티 등도 올라쳤습니다. 이쪽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한 것과 테슬라가 앞단에서 8거래 연속해서 지속 상승을 이어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거기에 프랑스의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극우 연합이 총선 최종 순위 3위로 밀려났습니다. 친환경 업종의 센티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등이 맞물리면서 2차 전지 어제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출구 조사 결과로 신민중 전선이라는 좌파 연합이 1위로 갔고요. 2위가 범여권 그리고 극우 연합이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측은 우리와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경합을 벌이고 있죠. 이쪽이 기세를 잡아서 원전 쪽에 노이즈가 생긴다면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를 따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국의 정치적 성향까지 정책 노선까지 살펴야 되는 상황이네요. 참 투자라는 게 어렵습니다. 잠시 후 원전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어제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가운데 필터링 필수라는 제목을 달아둔 것은 어제 이렇게 보면 뭐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 순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장 초반에 푸드가 치고 나갔고요. 사조 대림, 사조 그룹주 전반이 좋았던 어제 한성기업, 동원수산 등등이 상승이었죠. 바이오가 또 이어갔습니다. HLB 치고 나가다가 상승폭을 줄였고요. 비만 쪽만 바이오 쪽에서 생존했던 어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생 바이오 종목이죠. 바이오니아가 어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신생이라는 게 새롭게 상장했다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올라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 개장 전 성공전략 출연진이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체지방과 탈모 쪽에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남녀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었죠. 어제 바이오니아가 27%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압기 쪽으로도 자금이 갔다가 원전 갔다가 2차 전지, 화장품, 초전도체까지 쳤고요. 의료 AI, 방산의 조선, 게임, AI 소프트웨어까지. 어제 엄청난 순환이 돌았습니다.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매매 욕구가 자극받죠. 그런데 다 따라가서 모든 것을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 필수라는 제목을 앞단에 달아뒀습니다.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잘 가려야 하고 이것을 이 가속된 순환매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나름의 나만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상승주는 나름 버텨주고 소외주는 올라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개수가 많았고 빠른 순환이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금리가 시장 대응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금 내에서 이만큼의 빠른 순환이 돈다라는 것은 정말 급등락이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있죠. 푸드와 변압기, 화장품. 눈치채셨을까요? 상반기 주역들이었습니다. 넘버스 쪽. 어제 이 시간에 이제 냉동김밥 수출 데이터 얘기도 전해드렸고 폭염과 또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편의점에서 한국의 푸드를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음식료 특히 이 냉동김밥 쪽을 필두로 해서 사조그룹주 전반적으로 엄청난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화장품 쪽도 수출 종목들 쉬었던 만큼 체크해보자 어제 밸류체인을 보여드렸었는데 거래 타선이 없을 만큼 어제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료 쪽인 J2K 바이오도 어제 급등 흐름 드러났고요. ODM사들도 강세 흐름을 같이 나타냈어요. J2K 바이오 16% 상승했고요. 코스맥스, CNC인터 이런 종목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증권사 곳곳에서는 ODM사들에 대해서는 거래 타선이 없다라는 여전히 긍정의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죠. 이들은 한동안 엄청난 순환이 있었죠. 전력과 화장품, 푸드 쪽은요.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었던 가운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6월 말경부터 해서 이들이 좀 쉬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11일경이면 또 10일까지 수출입 잠정 실적이 발표되겠죠. 그럼 잠정 실적 발표와 눌림 이슈 그리고 상반기 좋았던 상승의 기여까지 더해진다면 다시 힘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어제는 순환 속에 스쳐가는 잠깐의 흐름이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굉장히 강하긴 했죠. 사조 대림 상한가, 사조 시푸드 상한가, 사조 그룹주 전반이 올랐고요. 맛살 등 파는 한성기업도 강세였습니다. 동원수산 이런 수산주도 상승이었고요. 화장품은 리더스 코스메틱이 상한가 가져왔고 J2K 바이오 앞서 보여드린 대로 급등세, 전반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전력기기 쪽은 효성중공업이 이제 노르웨이 3,300억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전체적인 시세에 살짝 불을 지펴줬어요. 그래서 전력기기 쪽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연속을 뛸 수 있을지 지켜보죠. 그 외 흐름으로 본다면 해외 모멘텀을 받은 쪽은 미용기기 쪽에서 일부 흐름 보이네요. 미용기기가 이거래 연속해서 강세입니다. 휴메딕스, 하이로닉, 클래시스 등의 상승세 있었고요. 연어 쪽 강한 이 파마리서치 6%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잭시믹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매장 오픈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다시 한번 ESS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7월 5일에 방송을 했었죠. 삼성 SDI가 미국 넥스트에라로부터 ESS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그것에 대해 그 다음 날 공시사항이 있었죠. 삼성 SDI 측에서 확정된 거 없고 협력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당시에 ESS 관련주는 이 윗줄에 있는 종목들이 대장이고 삼성 SDI로 추려본다면 유니테크노, 셀케이스 등의 종목들 가치 체크가 가능하고 매출의 40%가 ESS 쪽에서 나는 한중 NCS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유니테크노 9.8% 상한가 임박했고요. 한중 NCS도 시간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SS 쪽 뉴스도 계속해서 조금씩 더해지고 있는데 삼성 SDI 주력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6월경부터 해서 빌 게이츠가 원전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우리가 기다렸던 게 바로 체코 쪽 뉴스인데요. 6월 말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한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요. 약 30조 규모 사업이고요. 프랑스와 지금 한국의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 본다면 한국이 좀 우세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점검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2024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출국을 했죠. 거기서 체코 정상과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소식이 있을지 시장은 일부 기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총선 2차에서 좌파연합이 1위를 했는데 이쪽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노이즈가 국내 원전 쪽은 지금 긍정적인 호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한 언론의 보도였는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어요. 내부 소식 정통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입니다. 주의는 필요하겠죠. 참고할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원전 관련한 공사 등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팀 협력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죠. 만약 그러게 된다면 세계 곳곳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장중에 10% 이상 뛰어오르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물론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쪽 뉴스 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원자력 관련한 밸류체인이고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SMR 원전 대표 종목이죠. 12% 급등 했는데요. 이 SMR 관련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슈어소프트테크 등등등 꼽히니까요. 원전 쪽 이슈도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AI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광부로서 AI를 캐기 위해 들어가고 수단으로 반도체 곡괭이 그리고 청바지인 전력과 에너지원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낸 금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잘 가공해서 금반지로 만들어내고 있죠. 생산과 효율성이 올라가는 쪽 의료 AI나
게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살짝 쉬었던 걸 제외하고는 이 모든 라인이 같이 관심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아직까지 AI 패러다임은 지속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전력 에너지원 측면에서 원전도 어젠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자,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AI 쪽 다시금 일어서는 흐름이 나왔네요.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고요. 고용 동향 지수 역시나 낮아졌습니다. 물가와 고용이 잡히고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기대 심리를 좀 키웠고요. 그리고 TSMC 덕분에 AI가 한 번 더 힘을 냈죠. TSMC 매출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분석에 AI 진영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TSMC, AMD, 인텔, 마벨테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까지 모두 상승세에 나타냈고요. 그 가운데 엔비디아는 UBS와 울프 리서치가 목표가 $150를 외쳤습니다. 블랙웰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이었고 엔비디아 어제 $128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TSMC도 시가총액 1조 달러 흐름을 나타났네요. 1.4% 상승세였습니다. 그리고 코닝, 미국의 유리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닝사가 12% 급등했는데 AI를 위한 광학 연결 제품 수요 이런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AI와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돋보였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나와요. 시티그룹에서는 경기가 급격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200bp 인하에 대한 전망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 섹터로는 태양광인데 솔라엣지 덕분에 올라줬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솔라엣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태양광 쪽에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페이즈, 솔라엣지, 썬노바, 썬파워, 썬런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전기차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테슬라까지 일단 다 올라주는 흐름, AI 반도체, 그리고 UAM 종목들,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와 아처, 조비 에비에이션 강세 흐름 나타냈네요. 대형 종목 내에서는 반도체 쪽이 괜찮았다라는 것과 애플의 상승 눈에 띕니다. 5거래 연속해서 올라주면서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했는데 중국의 아이폰 차기작 물량 확보 요청 규모 상향 조정의 보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9월부터는 중국 직원들 보안 문제로 인해서 모두 일할 때는 아이폰만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애플이 유럽권 이슈로 인해서 살짝 타격받을까 걱정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아이폰 신작에 대한 모멘텀과 이 중국발 힘으로 인해서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은 긍정적입니다. 연결고리 열어보도록 할게요. 해저 케이블 뉴스가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월경에도 이런 관련한 뉴스가 조금 있기도 했었는데 엑스링크스라는 스타트업이 모로코에서 생산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영국으로 가지고 오는 송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약 4,000km 길이 해저 송전망을 설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이것으로 영국 전력 수요 8%를 충족하고 7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4월경에 나왔던 뉴스는 1,750억 원의 1차 투자금을 확보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앞으로 갈 길은 많이 남아있죠. 영국의 보조금을 얻어내야 되고 추가 모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점은 일단 해저 송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죠. 어느 지역은 일조량이 많은데 어느 지역은 없다. 그러면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잡아서 송전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 직류 케이블사죠. 프랑스의 넥상스는 5년간 생산한 케이블이 모두 판매될 정도이다라며
호황이라는 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쪽은 LS 마린 솔루션 어제 또 급등했죠. 14%. 해저 통신과 해저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LS 쪽이 전반적으로 이게 전력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아시아 모멘텀으로 같이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가온 전선 등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경쟁사로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 만들어내는 대한전선도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요 정도 한국선제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밖에는 테크뉴스 빠지지 않겠죠. 반도체 뉴스 계속되네요. 내년까지 D램 가격이 50% 오를 것이다. 울트라 슈퍼사이클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기도 했고요. 코닝도 올랐죠. 그러면 HBM, 유리기판 이런 쪽 그리고 시간 외에서 시세에 있었던 CXL까지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분주하게 테마 순환이 돌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테마 순환이 계속된다면 이 뉴스도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어요. 핵융합 뉴스입니다. 중국이 지금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에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보도였고요. 미국 정부의 핵융합 예산의 2배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 핵융합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연구진은 춘절 외에는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기술 개발에 24시간 3교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 핵융합 갈 길이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중국의 움직임이 들려왔어요. 핵융합 관련주로는 이렇게 세 종목을 보통 시장에선 트레이딩 대장으로 꼽습니다. 비추로테크, 모비스, 일진파워 등이 되겠고요. 그 외 핵융합 관련주로는 요 정도 일단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이제 겨우 월요일 지나갔네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AI와 반도체 쪽 뉴스 나오는지 지켜보시고요. 나토 정상회의 이 이후에 원전과 방산 쪽 관련한 내용이 나올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월의 상원 그리고 하원 통화정책 보고 여기서 파월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시장은 지금 대기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의 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벤트 등도 확인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일정들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슈 전달받아 보시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좀 침체되어 있는 쪽에 기회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현황 짚어주신다고요? 네, 안 했던 섹터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제 시세를 쭉 보는데요. 일제히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 콘텐츠 쪽이 될 텐데요. 왜 이렇게 올해 주가가 안 좋았을까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ENM발 충격이 크게 작용하면서 미디어 업종이 다 같이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슈였냐 좀 체크를 해보면요. CJ ENM, K컬처밸리 백지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K컬처밸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공연장, 아레나와 부대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될 텐데요. CJ ENM은 2015년 말에 지분의 90%를 출자한 CJ 라이브 시티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7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나타날 경제 효과와 또 콘텐츠 업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경기도 쪽에서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도민들의 지금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큰 사업이었던 만큼 기대감도 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청원 이슈도 있더라고요. CJ 라이브시티가 만약에 청산이 된다면 이 CJ ENM의 대손실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대신증권에서 추산을 하기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원대 정도일 것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우려 속에서 지난 주간으로 CJ ENM이 17%가량 주가가 급락했었고요. 미디어 업종 다 같이 좀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은 너무 크게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CJ E&M의 본업을 봤을 때는 지금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분간 이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실적의 개선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작용할 거다라는 부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QOQ로도 316%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으로 해서 다시 추세는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미디어 업종에게 영향 주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요즘 드라마 어떤 거를 보세요? 저는 눈물의 여왕 이후로 선제업고 티어 이후로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데요. 사실 많은 방송사에서 드라마 편성 추이가 보시는 것처럼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TVN과 JTBC 같은 경우에도 예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SBS나 MBC 같은 지상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OCN은 올해 들어서 드라마 편성 추이 보시면 제로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요. 주요 OTT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죠. 넷플릭스는 여전히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일단은 그래도 계속해서 해마다 드라마 편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천차만별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드라마 제작사들도 지금 드라마를 만들기 좋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 대장의 주가도 영 좋지 않다라는 게 또 주가 통해서 확인되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들어서 주가는 20% 정도 밀렸습니다. 작년에 11월 말쯤에 기록했던 주가가 5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거기서부터 최근에 3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다가 좀 올라와서 4만 1,000원 정도 지켜내고 있고요. 콘텐츠리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2월에 18,000원대였던 주가가 올 한 해 동안 27%나 빠져 있는 상황이죠. 11,0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장들의 주가가 영 좋지 않다라는 게 업종의 지금 상황을 또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증권의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편성 같은 경우에는 약 42회 정도입니다. 이게 상장 이래 최저라고 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회차나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눈물의 여왕 8회차 그리고 지금 스위트 홈 3 같은 텐트폴 작품들이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아쉽긴 합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일단 전년 수준이랑 비슷하게 좀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제한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국향 제작이나 흥행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있었던 가속 상각이 재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콘텐츠 쪽에서 적자 전환하면서 4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회사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콘텐츠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비밀은 없어진 편성이 되지만 1분기 수준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회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극장은 박스오피스가 지금 인구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범죄도시 4나 서울의 봄 같은 쪽에서 배급 수익이나 부가판권 수익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범죄도시 4, 지옥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거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가가 뭔가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내년에 편성 회복을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결국에는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년부터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제작비가 높지 않은 작품들 위주로 편성을 좀 일부 할 걸로 보이는데 4분기부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거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실적과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좀 하향 조정했어요. 2분기에 예상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의 실적 많이 낮춰 잡았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각각 52,000원 그리고 16,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쪽은 어떨까요? 그나마 요즘에 영화관을 찾는 발길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영화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6월에 확실히 성수기에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말쯤 되니까 이제 극장에 최대 성수기 들어서면서 주간 관객도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도 관객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 영화 시장의 배급사별 주간 점유율을 봤을 때 압도적인 게 바로 디즈니 쪽입니다.
인사이드 아웃2가 이번에 굉장히 흥행했잖아요.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배급사들이죠. CJ ENM이나 뉴나 소박스 이런 쪽은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 시장도 좋지는 않다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이들이 주가가 어제 오르긴 했습니다. 어제 좀 오른쪽 보니까 영상 콘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SMCNC와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SM이 매각 주관사로 딜라이트 안진 선정했다라는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4x4,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 등등의 종목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A스토리 등등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중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올해 들어서 20% 정도 빠졌던 회사들도 많죠. 스튜디오 드래곤, 콘덴트리 중앙, 대원 미디어 등등 있고 30% 눌렸던 쪽도 있습니다. 뉴나, 덱스터, A스토리 등등이 되겠고요. 50%나 주가 빠진 쪽은 위즈윅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어제 반가운 상승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이제는 바닥이 확인되는 건지 좀 체크해볼 이슈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 업종에 좀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숲도 크게 봤을 때는 컨텐츠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사명을 바꿨죠. 아프리카 TV에서요.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55%나 올라왔는데요. 별풍선 쪽의 매출이 여전히 좋다고 해요. 2분기에도 역대 최고 찍을 것으로 보이고 광고 매출 반등이나 글로벌 숲 동시 송출은 아직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하반기에도 글로벌 사업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국내 사업이 올해 높은 성장성을 지속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이 글로벌 사업까지 트래픽이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면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주가는 올라간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취직보다는 월 사용자 수가 약간은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월 총 사용 시간은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대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숲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화된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행커의 더보기도 엔터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엔터주가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무려 44%나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4분기부터 비중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BTS와 블랙핑크의 공백이 좀 있었고 중국의 앨범 공구가 감소하는 등 실적과 모멘텀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4분기부터 마무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BTS와 블랙핑크도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이브의 플랫폼도 유료화 전략 연내 구체화된다고 하고 하반기에 신인그룹이 추가된다라는 부분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어제 장에서는 상승이 나왔죠. 하이브 제외하고는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6%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오늘은 영상 콘텐츠와 엔터까지 올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업종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또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기회를 모색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섹터에 대한 전략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김태성 본부장님과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들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지수만 놓고 본다면요. 어젠 또 코스피는 쉬었지만 코스닥이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고 나쁘진 않은데 오전에 이렇게 보면 진짜 자금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하는 걸 그쵸. 보면서 살짝 혼미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또 트레이딩 다 따라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할 수 있는 장인 그쵸. 것 같고 네. 어떻게 시장 보십니까? 사실 한 발 앞서 다음을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7월 달의 출발과 현재의 흐름은 굉장히 기회적인 요소가 더 많은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주도 업종에만 너무 집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계좌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 거론되지 않았었던 혹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연속성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의 연속성, 상승의 연속성. 그러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1시, 2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윗구리가 달리면서 장 초반에 약했던 종목군들이 또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 종목으로 움직여가면서 뭐 수익을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흐름을 잘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루 혹은 일주일이 지금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질 만큼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결국 해답은 실적이 좋은 기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그런데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상반기에 그 주도 섹터였던 네. 수출주들, 넘버스 종목군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뭐 반도체, 전력 혹은 화장품, 푸드 쪽이요. 그렇죠. 어제도 이쪽이 다 네. 반도체 빼고는 흐름이 좋았는데 수출주와 반도체 각각 전략 좀 주세요. 일단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사조. 참 어제 샀었어야 됐는데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못 샀습니다. 사조를 사죠. 네, 사조를 사줬어야 됐는데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그 외에 K푸드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보다는 결국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시세가 났었던 종목군들 중에 조정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저는 우양이라고 하는 기업을 네. 비교 예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조대림과 우양은 지금 똑같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그러한 기업이죠. 일단 후발주자로 움직인 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우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고 어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 저는 이제 사주의 흐름이 여기서 빠르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양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 기업들은 여전히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제 K푸드의 마지막 흐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건강기능식품까지도 한번 움직였었던 맞았어요. 적이 있었거든요. 홍삼까지도 그렇죠. 가고요. 그런데 이제 네. 그쪽은 아무래도 국내 매출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려워서 저는 기존의 주도주의 가격적인 조정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주들도 지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티가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또 반대로 실리콘2가 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올라오게 되면 또 뭘 사야 될까? 이러한 고민. 어제도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과 같은 시가총액이 작은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시세가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화장품주의 시세 그리고 추세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더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나스닥도 S&P도 다우지수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네. 기술적인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장주들의 지금 현재 위치들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고 있었던 후발주자들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화장품 쪽에서는 결국엔 한국콜마가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가격적인 메리트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을 겁니다. 대형주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LG생활건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은 두 기업 대비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대형주를 또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까지는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LG생활건강은 조금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케어 매출 비중 굉장히 높은 게 또 한국콜마라고도 들었었는데 화장품 내에서는 대장주, 뭐 실리콘트 등의 흐름이 좀 부담스럽다면 네. 한국콜마 혹은 뭐 대형주에서 굳이 고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정도 같이 체크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섹터에 이제 급등주들이 막 많다라는 건 그 섹터에 대한 관심을 계속 잡아줄 수 그쵸. 있는 거라서 사실 시세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푸드 쪽에서는 우양, 또 화장품 쪽에서는 이들 종목 확인해 주셨네요. 그러면 또 전력 쪽은 어떡할까요? 참 전력기기는 저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조금은 놔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3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도 결국엔 지금 또 시장의 주도 업종은 이 전력기기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저는 만약 전력기기를 우리가 놓쳤다면 그러면 전력기기 다음에 움직였었던 섹터를 기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전선주죠. 우리 선물 가격도 지금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를 놓쳤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저는 전선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금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전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또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또 저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이것을 필요한 곳으로 또 연결을 해주는 전력기기 전선주들이 순환해서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력기기를 놓쳤다? 그러면 신재생 ESS 혹은 전선주 다른 쪽에서 해답을 찾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놓쳤더라도 빨리 쫓아가는 게 좋았다라는 전략이 이제 통했다면 네. 저는 하반기에는 놓치면 조금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보내줘요. 다음 그리고 또 그 다음을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은 어떤지 그 다음 주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해저 케이블에 뭐 LS 마린 뭐 다 들어가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쪽 뉴스도 있었기도 하고 그쪽은 어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저 케이블은 LS가 1순위고요. 그리고 육상 케이블은 지금 대한전선이 네. 1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대한전선이 시가총액의 50%가 넘는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 기존에 잘하고 있던 육상 케이블도 하겠지만 앞으로 해저 케이블에도 진출을 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증자를 하기 위한 어떤 변명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증자 이후에 이 해저 케이블을 설치에 필요한 이 포설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주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럼 상대적으로 저는 어디를 좀 봐야 될 거냐 고민이 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전선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산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기존의 사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단단하게 해주고 플러스 알파를 신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였을 때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 생각이 들어서요. 해저 케이블에 좀 관심이 가져 보신다면 네. 탑픽은 산업 현장에서 탑픽은 LS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산업의 진출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는 대한전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육상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육상 케이블보다 해저가 3배 이상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의 수주가 많고 그 수주가 많은 상황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 그리고 연결고리에 나왔던 뉴스에 대한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제 머릿속을 꿰고 계시는지 어쩜 이렇게 준비된 답변 마냥 즉흥 답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한전선도 체크해 놓고 갈게요. 앞서 수정 앵커가 이제 관심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그렇죠. 영상 콘텐츠 쪽과 뜨거웠다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엔터 쪽을 살펴줬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긍정으로 보시는 포인트가 있는지 아니면 일단은 포트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지. 일단 숫자를 놓고 보면 사실은 콘텐츠 쪽이 엔터주보다 더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이 좋았는가 나빴는가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여러 가지 대내 변수가 또 있어요. 또 여름에 지금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유로 2024가 지금 진행이 중에 있고 또 조금 있으면 프랑스 올림픽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대형 히트 드라마 혹은 영화 작품들이 네. 좀 힘을 내기에는 다소 불편한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찍혔지만 향후 혹은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컨텐츠 제작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게임과 컨텐츠는 어느 작품이 흥행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앞서서 수정 앵커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많은 컨텐츠 제작사들이 요새 작품을 많이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네. 제작 단가가 과거보다 거의 10배에서 15배 올랐다고 하니 당연히 과거에 10개, 15개 만들던 회사가 하나, 2개밖에 지금 못 만드는 상황.
근데 그마저도 흥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쪽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사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 성수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콘서트라든지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JYP를 필두로 단기 반등세는 기대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반등세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그리고 콘텐츠 쪽에 대한 전략, 뉘앙스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음은 원전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원전주 일부 상승폭 줄이긴 했으나 그래도 시세 측면에서 괜찮았고요. 네. 체코 기대감 계속 등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웨스팅하우스랑 사이 좋아질 거래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뭐 이걸 제외하고 보죠. 원전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 한 가지 지금 원전 섹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불확실성 저도 그렇지만 왜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까?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빠르면 6월 말, 그러니까요. 늦어도 7월 초에는 확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7월 초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 9일이네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만약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원전 섹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투심이 나눠지겠죠. 이런 네. 지금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장중의 변동성과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조정 시에 어떤 종목을 노려볼 것이냐 일단 가장 강했었던 쪽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받아야 그 외에 이제 원전 기자재들까지도 같이 지금 수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원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만약 없으신 분들이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은 섹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도 원전 키워드도 살짝 들어가 있는 걸로 골라주셨네요. 넘겨보겠습니다. 신재생과 원전을 다 잡은 금양그린 파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어제 이제 미국장에서 다들 애플과 엔비디아 혹은 인텔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퍼스트 솔라도 괜찮았거든요. 뉴스케일 파워도 올랐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도 괜찮았고요. 그렇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생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원전이 태양광이 풍력이 어느 것을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금양그린 파워처럼 지금 발 다 걸쳐 있거든요. 이게 때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하면 최근에 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ESS 에너지 사업부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양그린 파워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12,0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그래서 12,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최근에 고점 부근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뭐 바이든이 되면 뭐 트럼프가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엔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네. 전략은 필요하다가 저는 팩트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섹터와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